근데 또 일본 TBS에서 이런 보도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7월에 그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 방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늦었다면 늦었고 빠르면 빠르다. 저는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하.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저 푸틴에 대해서 감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의원님이요? 그죠. 침략 행위. 그 아무리 뭐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인류가 단죄해야 된다. 그런 사례를 남길 필요가 있고 예. 우리가 침략과 정의 중간에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 하는 역할, 그 정도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약간 뭐 항상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4대 열강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약소국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강대국으로 넘어가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딩 컨트리를 가는 그런 이제 역사적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재건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재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국익으로 볼 때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을 이제 신고하도록 하는 김남국 방지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요. 근데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여전히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한 그 문제 어떠한 그 자금 세탁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진 작가님과 윤수상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하태경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공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수도권으로 도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뭐 당내 일각에 그런 말 나온다. 아니 뭐 한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또 예. 좋다. 그러니까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이 수도권에서 CBS가 나를 망치려고 자꾸 아니. 지금 지역구가 상당히 여수선한데 근데 사실 이게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제가 초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요. 초선 때부터 그러니까 왜 나왔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뭐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중앙의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 주로 부산 이슈 혹은 자기 지역구 이슈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국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예. 이제 국가 일을 한다. 그리고 또 특히 초선 때는 북한 음. 관련이라든지 또 그때는 통진당이 존재해가지고 뭐 종북 척결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앙 이슈를 가지고 주로 예. 의정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초선 때부터 저 친구는 부산에서 정치할 마음이 별로 없나 보다. 중앙 방송에 항상 나오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역구 내려가면 너는 뭐 손잡기가 너무 손 한번 잡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지역구에서는 TV에는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쭉 비주류로 활동을 했고 이래서 이제 재선 3선 항상 저는 공천 안 돼. 뭐 서울 갈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죠. 예. 다녔고 하자면 제가 다 되치기를 했죠. 이런 되치기를 했고 근데 지역구를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네, 어려운 결정이고 어떤 지금은 해운대 사수해야죠. 제가 지금 뭐 약속해 놓은 여러 가지 뭐 해운대 검사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큰 공약 검사가 내려오면 저한테 지죠. 지난번에도 작가님 왜 자꾸 축복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뭐 검사도 있고 여러 분 있었는데 계속 경선을 했었어요. 그래요. 계속 경선을 했었고 예. 자르기에는 뭔가 좀 안 좋을 게 것 아니라 같고. 긍정적으로 봐서 중앙무대 큰 정치인이 되시려면 수도권에서 한번 거물을 잡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 뭐 않습니까? 관악 같은데. 꼭 해운대 내쫓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반대편이야? 반대편. 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난리나. 어디 날리냐? 반대쪽에서 좀 흘림 말릴 수 반대쪽에 있다. 자꾸 흘리고. 알겠습니다. 자, 부산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의 해명 다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그 코인 문제,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금 세탁 의혹을 처음 제기하셨어요, 의원님이. 네. 근데 일반 국민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과정이 자금 세탁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쪽 방면에 굉장히 밝은 분이 네. 밤 12시경에 문자가 왔어요. 뭐 제보. 제보할 게 있다. 의원님한테 직접.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뭐 문자 폭탄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문자를 받아본 사람이어서 나름 촉이 있어가지고 이건 그래요? 이 시간에 통화해야 된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입수한 정보인데 아하.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면 이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은 다른 예. 코인하고 좀 달라요. 음. 보통 지금 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의 신이라고. 위믹스, 비트 토렌터, 마블렉슨, 메콘코인은 대체로 성공한 투자를 했는데 예. 클레이페이는 처음 교환할 때부터 15억 손해를 보고 그 이후에도 관리 과정에서도 좀 손해를 많이 봐요. 김남국 다들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수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게 두 가지죠. 이게 실제로 자기 돈이냐 한 그 측면과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실패한 투자냐 당한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공모가 있냐 이런 양쪽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는 과정에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이 패턴이 자기가 다른 데서 보던 자금 세탁하고 너무 유사하다라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이. 업계에 있는 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이거는 공론화를 하고 또 검찰의 수사를 좀 촉구를 해야 되겠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라. 예. 이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세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세탁을? 그러니까 36억 그러니까 이제 원가량의 그 방면에 위믹스를 이제 제보한 사람 예. 이야기는 이거예요. 코인 자체는 관심이 없고 이제 저쪽 클레이페이 위믹스를 이제 큰 투자자가 있다. 음. 큰 보유자가 있으면 예. 그 사람하고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하. 거래가 있었을 때 이 사람하고 공모를 해서 예. 이제 클레이페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현금을 주는 뒤로 현금을 주는. 그러면 이 얘기는 그 말씀인즉슨 김남국 의원이 이 거래와 상관없이 몇십억의 현금을 예를 들어서 상자나 뭐 사과 상자나 배박스에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전제는. 비공식적으로 전제는 그런 그렇죠. 거죠. 무슨 그런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밖으로 밖에서, 현금을 장 외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패턴을 많이 봤다는 제보를 들으셨다. 뭐 그 정도 증거가 있으면 바로 수사 의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하고 의혹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낸 거죠. 일단 그 클레이페이 뭐죠 출국 금지를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장 해야 된다고. 이게 실제로 예. 출국 금지가 됐나요, 이분이? 예. 검찰이 이제 수용을 했고 좀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했는데 이제 이제 번호를 파악을 했는데 이제 연락 두절이고 번호가 사라진 번호고 이래서 이제 약간 잠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요청을 했는데 예. 또 검찰이 또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아무튼 수사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취합한 정보는 다 지금 검찰한테 넘겼고 그래서 검찰에서 뭐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6억 원가량의 위믹스를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의혹의 너무 핵심이고. 거액이잖아요. 너무 거액이 36억을 36억이잖아요. 36억을.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다 뭐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양쪽 가능성을 다 수사해 김남국 달라는 의원이 거죠. 이제 과거에 또 대학생 때도 굉장히 투자 잘해가지고 막 상도 네. 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분 자체가 원래 이런 투자 즐기는 거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투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다른 투자들은 보면 상당히 안전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이제 뉴스에 나온 것 중에 김남국 의원이 넷마블 코인, 예. 마블엑스는 그 상장 2주 전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장에 대한 내부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메콘 코인도 그렇고 상장 얼마 전에 샀고 위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P2E 합법화라는 시기랑 겹쳐 있고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그 본인도 그랬어요. 본인도 김어준 방송 나와서 왜 위믹스에 투자했냐 믿을만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모험적인 투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 클레이페이 이걸 만든 사람은 지금 그러면 지금 잠적 상태인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신변을 좀 찾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찾고 있죠. 출국 금지를 걸었다는 건 못 찾았다는 얘기죠, 아직은. 근데 아마 저도 뭐 정보를 좀 넘겨준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금방 찾을 겁니다. 뭐 일각에서 이게 대선 자금, 정치 자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근거가 아직 그거는 없는 거 이제 그것도 의혹인데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투명하게 해명하면 이제 이런 의혹 제기할 필요도 없는데 예. 이 예를 들어 36억 그 투자한 시기가 딱
대선 한 달 전쯤이에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음. 30 그리고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일부죠. 본인 지금 거래 예. 코인 거래한 내역들 횟수들 보면 작년 대선 직전에 1월, 2월 달에 보면 하루에 한 40 몇 건, 20 몇 건 이런 거래들이 한 7, 8일 정도 있습니다. 대선 선거 때 한두 달 전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대선 관심 없고 그냥 대선도 뛰면서 투자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뛰었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었겠죠. 한 알겠습니다. 어떤 거는 뭐 49번이에요. 49번이면 잠자는 시간 빼면은 뭐 20분 뭐 이런마다 한 번씩 거래를 했고 예. 그러면 계속 그 생각만 했다. 했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선 관심 없고 농땡이 쳤거나 아니면 대선과 관련한 뭔 활동을 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점검해 볼 된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때 수십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기적 공교함 때문에 이제 뭐 대선 자금 정치자금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이상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여야가 오늘 위메이드 그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창현 의원, 허은하 의원, 정희용 의원, 민주당은 김성주, 오기형, 김종민, 김한규 의원실 등을 방문한 걸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출발이죠. 출발이다. 출발.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로비가 이제 입법 로비, 정책 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적절한 이제 자금 로비가 예. 이제 수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코인 업체들 보면 사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활을 걸고 한다. 예, 그러니까 로비를. 특히 이제 자기 이해관계랑 직결되는 상장 음. 같은 경우는 뒷돈 주고 상장 뇌물이죠. 이런 거에서 지금 몇 건이 구속된 사람도 있고 거래소에 수사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정치한테 로비를 한 게 아니라 거래소에 로비를 한 거죠. 거래소에. 우리 코인도 상장하게 해달라라고 그렇죠. 거래를 했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P2E 합법화는 상장 이상의 수십 수백 배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플레이 투 언. 예, 그죠. 예. 놀면서 돈을 돈 벌 수 벌고. 있다. 게임 마니를 현금화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자금 로비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물론 뭐 자금 로비를 했다고 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뭐 광고내서 하겠습니까? 몰래 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 출입한 이런 의원실 방문 같은 경우에 자금 로비가 같이 따라갔을까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예. 뭐 여태까지 또 정치권에 자금 준 사례들을 보면 의원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국민은 왜 식당이나. 이렇게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그랬던 겁니까? 그게 단서니까. 단서고 또 예. 또 위메이드에서 그 대표가 뭐 입법 로비 없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발표를 했고 거기다가 뭐 없었으면 국회도 방문 안 했겠네 하니까 국회 방문 있었다. 방문했었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예. 이제 기록들 공개를 요구를 했던 거죠. 누리호는 비행이 종료됐다. 데이터 분석 착수했다는 또 속보가 들어와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출입 기록에 김남국 의원실은 없어가지고 이 출입 기록 공개 때문에 김남국 로비설은 일단 그 해제된 게 아니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거기 저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통 의원실에 올 때 이제 우리 방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방 이름 걸어놓고 여러 방 가는 경우도 국회 좀 아시니까. 네, 그런 일단 경우- 가면 3층 가면 옆방도 갈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근데 요즘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예. 이 단계를 높여갖고 아, 그래요? 3층 방문은 3층 방문증을 주거든요. 아. 4층을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런가요?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요. 올해. 아. 올해는 층별로 보안이 강화돼서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고요. 네, 그전에 안 예, 그랬죠. 안 그랬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대관 업무하는 분들이 국회 출신이 꽤 많아요. 그럼 국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하. 출입은 예를 들어 뭐 우리 의원실 통해서 왔어도 우리 의원실에 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출입만 출입만 형식적인 하고 것만 우리 의원실 통하고 하고 업무는 다른 의원실 데서 갈 수도 보는 있다.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현재 잠적한 상태죠. 성실히 조사하겠다고 조사에 응하겠다 했습니다만 이제 계속 이제 악화된 상황에서 이제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제 뭐 수사가 진행되니까 뭐 수사 방어도 해야 되고 뭐 입 맞출 사람 있으면 입도 맞춰야 되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초기에 본인이 이게 이제 일이 커졌던 것 자체가 본인이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판판이 다 깨졌잖아요. 음. 지갑 찾아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예. 그래서 다들 뭔가 아주 큰 걸 숨기고 있다.
그리고 저희 원실에서도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자체 조사를 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최소 100억대 이상 아니냐. 100억? 예. 아까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굴렸던 돈이 굴렸던 돈이 예, 100억대 이상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혹은 크게 이제 쉽게 하면 두 군데인데 음. 돈의 입구와 출구죠. 음. 이제 돈이 다 자기 돈이냐 아니면 투자했던 돈이 예, 아니면 다른 뭐 제3자의 음. 뭐 정치 자금이 그래서 검찰은 정치 자금법으로 지금 영장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돈의 출처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출구 돈을 이제 지금 확인된 건 한 2억 5천 정도를 현금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출된 게 그렇죠. 예.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근데 아. 그거는 TV조선 보도를 애매하게 했고 국민의힘에서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인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현금화는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게 아니라 계좌에 있는 통장에 거죠. 계좌 2억 5천을 찍었는데 그렇죠. 격에 계좌에 찍혀 있으면 그 다음에 재산 신고할 때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감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금융정보는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TV조선에서는 그 돈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추론은 통장에 있던 2억 5천이 그해 12월 말에 재산 신고하기 전에 다른 코인 사러 들어가 버리면 감춰질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2억 5천이 인출돼서 사라지는 의혹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 신고 기준은 12월 31일이니까 그 전에 이게 현금으로 인출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계좌로 갔는지 그건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정보가 TV조선의 보도는 제한돼 그냥 통장에 찍혔다는 얘기를 마치 현금으로 인출한 것처럼 약간 현금화를 했다는 애매하게 거하고 보도하고 그건 현금으로 다르죠. 인출했다는 거 좀 아, 다른. 그거는 이제 네. 출발이 이제 김남국은 장난을 친 거예요. 이제 그렇죠. 현금화를 한 거는 계좌에 있는 것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네. ATM에서 뽑은 뽑은 것만 거. 현금화라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아니, 대선장을 해석을 하고. 썼다고 하니까 대선장으로 쓰려면 현금으로 뿌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내가 현금으로 뿌린 적이 없다는 대답을 한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뭐 거죠. 다른 계좌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제3자 계좌로 뭐 예, 의원님이 받을 또 수도 있고.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요. 일단 이제 코인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지금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십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어서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 논란을 이렇게 집속탄을 지원하는 부담을 덜 쓰게 됐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또 이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정정 보도가 나왔는데 의원님은 이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포탄이 직접 갔다. 이거 이제 무기 지원에 대해서 이제 개인마다 입장이 좀 다르고 네. 저는 뭐 비살상 무기는 조금 더 공세적으로 줘야 된다 하는 비살상 무기의 무기의 경우에 경우에 범위가 되게 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외 요격 미사일도 비살상이에요. 근데 방어용. 지뢰 제거 음. 도 이제 비살상 무기 보통 장비인데 하여튼 음. 범주로는 무기 비살상 무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방어 무기 뭐 드론 요격한다든지 이런 건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가로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요격 무기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줬으면 좋겠는데 뭐 정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정부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살상 무기는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이나 폴란드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면 거기 빈 곳을 채워주는 그리고 그 무기가 직접 가진 않고 그러니까 우회 지원이 아니고 이제 그쪽 부족분을 채워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비살상 무기는 요번에 이제 직접 지원하는 건데 최대치가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레이더 정도. 레이더 정도 이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집속탄도 아마 뭐 미국에서 뭐 지원을 해준 거를 뭐 미국도 이제 비축분이 필요하니까 한국에 요청했을 수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일본 TV에서 이런 보도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7월에 음. 그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 방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늦었다면 늦었고 빠르면 빠르다. 방문? 예,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본 언론 저는 보도가 가는 있습니다.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하.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저 푸틴에 대해서 감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의원님이요? 그죠. 침략 행위. 그 아무리 뭐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인류가 단죄해야 된다. 그런 사례를 남길 필요가 있고 예. 우리가 침략과 정의 중간에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 하는 역할, 그 정도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약간 뭐 항상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4대 열강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약소국. 약소국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강대국으로 넘어가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딩 컨트리로 가는 그런 이제 역사적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또 재건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재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국익으로 볼 때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크림반도 러시아 침공 때 경제 제재조차 참여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우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보수 정당에서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일관되게 저는 가치 외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식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익이 우리 치명 사활적인 국익과 연계돼 있다. 중심은 국익 외교라고 보고요. 하지만 가치 외교 비중을 좀 높이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외교가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대통령 제가 예. 한국 민주주의 재단법도 발의를 했는데 그게 뭐 이란이나 타겟을 정해가지고 DJ가 동티모르, 미얀마 같은데 민주주의 인권 지원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나 미얀마는 인권 민주화 단체 지원도 좀 하고 광주 정신을 살려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초반에 부산 해운대 지킬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최근 부울경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을 국민의힘에 영입하는 시도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 그 부산 또 지역구시니까 그 부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부산 아닙니까? 경남의 다른 이제 불경 지역에 아, 경남이라고 예. 다른 의원 같고 아, 부산 아닙니까? 부산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그분 의정 활동하는 방향 보면 저랑 별 차이도 없고 뭐 성향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불러야 되나 합리파라고 불러야 되나 뭐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누군지 알아요. 네. 누군지 아는데 아, 뭐 이런 많았어서. 밝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분은 뭐 거부했다고 뭐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 흔들리진 않았다. 예,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